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주기를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여야 대선 잠룡들도 대거 광주를 찾아 5월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수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30분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나 접종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시가 대구시와 공동으로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섰습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5.18 민중항쟁이 발생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은 예년에 비해 규모 등이 축소됐지만 5월 영령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오늘 기념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오늘 기념식은 이전보다 규모가 많이 축소된 채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도 99명으로 제한됐는데요. 오늘 행사에는 민주유공자와 여야 대표, 학생 등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기념 공연 등 45분 동안 진행되며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기념식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기념식인 만큼 여야 대선 잠룡들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고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기념식 참석 대상이 되지 못한 정치인들도 광주를 내려와 5.18 국립묘지에서 5월 영령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정 의원은 사상 처음으로 5.18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어제 진행된 5.18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5.18 국립묘지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18 41주년 기념일인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대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광주를 방문해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수정당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의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환영과 감사의 인사가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5월 17일에 열리는 5.18 추모제에 올해는 특별한 손님들이 초청됐습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성일정 의원입니다. 추모제를 주관한 5.18 유족회는 두 의원을 마중하고 반갑게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유족의 한을 풀어주셔서 이제 역사 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운천 의원은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성일정 의원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로 5.18 관련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추모제 초청까지 받게 됐습니다. 인정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들 공식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더 마음다짐을 다 잘해서 더욱 노력해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십시오. 두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여당 의원들과 손잡고 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 이후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과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참배를 놓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엄연합니다.
전략인지 진심인지는 길게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추모제에 초청되고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는 모습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하늘은 아직도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고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린 데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도 끼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도 덩달아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틀 새 낮 기온이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30분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을 2차례나 접종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산상에 접종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염주종합체육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85살 A씨도 지난달 28일 이곳을 찾았습니다. 3주 전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2차 접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 없이 동복지센터의 인솔로 접종센터에 온 A씨는 절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접종 뒤 체육관 밖으로 잠시 나갔던 A씨는 30분 만에 또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신 거예요.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에요. 담당 직원은 A씨가 다시 체육관에 들어오자 구두로 대상자 여부만 확인했고 접종받았다는 이력이 전산에 기록됐지만 면밀히 살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접종을 마치고 관찰실에서 대기하던 A씨가 2번 접종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A씨를 과용량 접종자로 보고했습니다. 질병청 매뉴얼에 따라 일주일간 A씨에 대한 이상 징후를 관찰한 결과 특별한 이상 증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폐렴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방 대상자 정보 확인 절차, 또 이 확인 요령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질병청의 지침을 따라서 5개 구청에 재발 방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1명이 담당했던 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 확인 업무를 2명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일까지로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종사자 6명과 손님 1명 등 모두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업소와 교회, 지인 모임 등을 통해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광주에서는 확진자 9명이 추가됐습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최근 교직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직원에게는 징계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간 전염 등으로 인해 확진됐다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보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태스크포스와 초선 의원들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특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슨 세월호 선체 앞으로 15명의 의원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참사 TF와 초선 의원들로 세월호 참사 7주기에 찾아오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헌화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던 세월호는 녹슬어 가지만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연장됐고 특검도 출범했지만 여전히 중요 증거인 대통령 기록물은 야당의 반대로 열람할 수 없는 상황. 의원들은 60일에 수사 일정을 시작한 특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역 없이 조사하려면 진상규명을 하려면 대통령 기록물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 저희가 도울 거고요. 선체가 영구 거치될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와 가칭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 계획 등을 점검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와 목포시에 유가족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해야 할 전두환이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의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측은 지난 10일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을 당시 법리상 불출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5.18 망언으로 무리를 빚은 박훈탁 교수를 대신해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위덕대 총학생회 등 20여 명은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박 교수를 대신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한 비대면 강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강의한 뒤 공식 사과했으며 해당 학교 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찾아 항의하다가 퇴거 요청을 따르지 않은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1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한 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광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10여 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게 해달라며 1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점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업황 개선으로 올해 여수 광양항의 처리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만공사 측은 항만시설 개선을 통한 항만 활성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처리 물동량은 7,1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전체 예상 물동량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9,500여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도 235만 TU로 전년 대비 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석유화학, 철강업계의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과 수출 수요도 분명히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항만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사업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 광양항 스마트부두 건설 사업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자족형 광양 항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양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또 광양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이러한 항만공사가 지금 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만 경기 침체에 파고를 넘기고 동북아 복합 물류 거점 여수 광양항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체육회 등의 실무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가 성사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50%, 전남은 24%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생산은 광주가 7.9%, 전남이 2.9% 증가했고 소매 판매도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광주 전남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률이 소폭 낮아진 가운데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인구 순유출이 지속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포시 의회에 이상한 업무 추진비 사용이 드러났습니다.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은 있는데 정작 식사를 했다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의원은 22명 중 7명뿐.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입니다. 이 중 예결위원장은 예결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 추진비는 그냥 월별로 회기 중이 아니어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예산결산위원장님 카드만 예결위 구성되어 있는 그 기간에만. 최근 열린 예결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두 닷새.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사흘 동안 예결위원장은 4차례에 걸쳐 85만 8천 원을 식사비로 썼습니다. 4곳 모두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예결위 소속 의원 등 9명. 이상하게도 그날 예결위원장과 식사했다는 시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안 했어요. 공직적인 그 카드를 전혀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위원장 카드 안 넣었죠, 한 번도. 더욱이 3월 당시 사적 모임 기준은 4명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빙대로 9명이 함께 식사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설사 식사를 따로 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식사 의혹이 짙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CCTV 분석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식당 주인의 의견도 한번 들여보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제 접종 의혹에서 주사를 놓은 정황은 확인이 됐는데 주사를 맞은 사람은 없었던 목포시의회. 식비는 결제됐는데 정작 밥을 먹은 사람은 없는 황당한 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광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무대에 오른 뮤지컬 광주는 1,1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1980년 광주와 5.18의 진실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 공연을 마친 뮤지컬 광주는 내년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빌린 지방교육체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통과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지난 2015년과 16년 학교 신증설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556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는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청은 당초 2031년까지 연차적으로 갚아나갈 방침이었지만 상환 시기를 앞당김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56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유기농 명인 모집에 나섭니다. 모집 분야는 과수와 채소, 밭작물과 축산, 기타 등 5개 분야이며 전남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독창적인 유기농업을 5년 이상 실천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정된 명인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외 연수와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